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랜만에 할 이야기의 주제는 요즘 핫 이슈였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나긴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저는 간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제 간을 아버지한테 드리는 형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게 있어서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함,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누가 간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해야죠. 자, 간 이식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생체 간 이식, 두 번째로는 뇌사자 간 이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간이식인 생체 간이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노스에서 정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생체 간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1세 이상인 장기 기증자의 부부, 직계가족, 사촌간, 그리고 타인도 가능한데 그 타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매가 아니라 정말 순수성을 띠고 내 장기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 막 이런 순수성이 증명이 돼야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뇌사자 간이식인데, 뇌사자는 말 그대로 뇌만 죽은 환자입니다. 뇌만 죽은 환자이기 때문에 몸은 아주 정상적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유족들이 동의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항목별 점수에 의거해서 최상위 한 명한테만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이식 대기자 점수 산정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나이, 대기 기간, 그리고 혈액형, 그리고 지리적 접근도,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최우선순위 한 명한테만 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수술은 더 이상의 약물 치료나 시술,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그런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약물 치료와 시술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간 이식 수술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는 간 이식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의 이제 수술 횟수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리고 실력도 엄청나게 좋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제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 제 경험을 설명하기 앞서서 저는 수술을 2011년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은 약간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제 기억의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일단 편찮으신 걸 알고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안 시점에서부터 헌혈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피가 많이 필요하고, 피가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헌혈증이 있으면은 그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로 당겨진다는 거를 그때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되게 헌혈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간 그런 거 상관없이 헌혈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여하튼간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간 적합 검사가 이제 적합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방간이 있으면은 이식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식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장기 이식 센터 막 그런 곳에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 이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준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이식에 적합한지 뭐 정신 감정도 받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받고 나서 CT, 엑스레이, 뭐 피 검사, 생체 간 조직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검사는 사실 생체 간 조직 검사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음파를 보면서 정말 길고 두꺼운 바늘을 낀 그 주사 바늘을 배에다 꽂아가지고 직접 간 조직을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그 마취를 뭐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마취를 하고 나서 하는 건데 되게 섬뜩했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혈도 한 3-40분을 하거든요. 뭐 두꺼운 거 뭐 이렇게 뭐 추 같은 거를 이제 배에 문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검사료만 거의 200만원 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제 간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조직도 잘 맞고 간도 커가지고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기증자 간이, 그러니까 제 간이 아버지한테 이제 드리고 나서 기증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간이 30%가 이상이 되어야지 기증이 가능해요. 만약에 30% 이하면은 저한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기증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행히 조직도 적합하고 간도 커가지고 아주 적절한 기증자가 되었죠. 일단 적합하니까 이제 수술 날짜도 잡고 이제 수술 날짜가 이제 다가왔어요.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한 이틀에서 하루 전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술 전날에 이제 제모를 복부에 수술을 하니까 복부에 이제 제모를 싹 하고 이제 깨끗하게 민 다음에 이제 수술 동의를 받게 돼요. 이러다가 수술을 받다가 혹시 잘못될 경우에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잘 듣고 사인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 훈련을 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폐가 좀 쪼그라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폐를 이제 펴주는 이제 재활 운동이 있거든요.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운동인데, 이게 호수를 들고 해가지고 흡기를 해가지고 공 3개를 올리는 건데, 이제 수술을 안 했을 때는 진짜 쉽게 3개를 올렸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진짜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여튼 수술날 새벽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수술 시작이어가지고 아침에 8시에 수술이니까 이제 7시쯤 이제 준비를 시작하죠. 수술할 때는 이제 옷을 다 벗어요. 그 수술복만 입고, 알몸에 수술복만 입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술실은 정말 추워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차디찬 수술실에 딱 누웠는데 입에 이제 호흡기를 가져다 놓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를 10부터 세라고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 세자마자 기억을 잃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시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오후 한 5시 정도가 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수술 시간은 한 8시간? 저 수술 시간은 한 8시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부가 정말 찢어지는지 진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눈 뜨자마자 막 난리를 치긴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급하게 약물을 투여해줘서 조금 나아졌죠. 근데 그때 느끼는 거는 배도 너무 아프기도 하고, 배도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은 이제 오줌도 마려웠고 목이 너무 탔어요. 근데 오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 몸이 다 묶여 있거든요. 수술
그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소변줄이 이제 요도에 잘 꽂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근데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그 목마른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목마르다고 하면은 이제 물티슈 같은 거를 물고만 있으라고 하는데, 물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큰 수술을 했으니까 위장관 운동이 이제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고 큰 고역을 치르니까 물을 못 먹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제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발 마사지도 엄청 하거든요. 공기압을 넣어서 발 마사지도 하고,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러고 한 5-6시간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기구에 주렁주렁 달고 나서. 그렇게 코에는 호흡기 꽂고 입에는 티슈를 물고 발에는 이제 공기압을 통한 마사지를 하고 있고, 뭔가 이제 팔다리는 묶여 있고 배에는 스테이플러 찍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 5시간 동안 그냥 혼자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가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고생했던 막 그런 게 약간 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튼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끝나자마자 무균실이라는 데를 먼저 들어가세요. 무균실을 들어가고 이제 좀 격리된 생활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실, 그냥 기증자는 일반 병실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재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걷거나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폐 펴주는 운동, 흡기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펴주는 운동 있죠. 그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해요. 그 폐 펴주는 운동도 정말 힘들었고, 사실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회복이 정말 빠르려면은 사실 해야 되고, 우리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간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고통이 그냥 수혜자보다 기증자가 더 심하다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수혜자가 이제 혹시라도 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회복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3일 만에 저는 방구가 나와서 그때부터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했나봐요. 이제 TV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차사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차사를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그 수술 부위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이제 또 다시 이제 꼬매고, 뭐 전신 마취는 안 하고 그냥 부분 마취해가지고 다시 꼬매고 관리 잘하자고 혼나기도 했고 그랬죠. 여튼간 저는 총 입원 기간은 이제 12일 정도 있었고요. 그 배에 이제 배액간이라고 있거든요. 뭐 수류탄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 5-6일 만에 이렇게 뽑고 나서 뽑았어요. 그게 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이제 좀 뭔가 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뽑고 나서 복대도 착용하고, 복대는 한 2-3달은 착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이제 수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수술 이후에 생존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는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 자료 보이시죠? 통계입니다. 생체 간이식이랑 뇌사자 간이식의 생존율이 각각 다른데,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시죠? 저희 아버지와 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서 지금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가 저 같은 경우에 9년이 됐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상처라는 게 되게 몸에 칼자국이라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위통을 까고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이건 약간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사진 보이셨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J자로 잘랐어요. J자로 이제 개복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또 살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흉터가 조금 크게 남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정도로 크게 낳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진만큼의 이제 흉터는 웬만하면 나지 않을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